자, 그럼 오늘 아침 증시에 대한 이야기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독 우리 시황 하시는 분들은 박씨가 많으시네. 많아요. 네. 박근형, 박재영, 네. 박현상, 네. 박병창. 평창 네, 굉장히 많으십니다. 희한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근영 부장께서 아침에도 나오셨는데 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공백이 좀 있는데. 네, 뭐 박근창 부장이 워낙 잘해주신 뭐 시간대라 다소 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뭐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약간 목 상태가 역시 조금 안 좋으시네요. 목이 메이네요. 아프시다 메이네. 그러니까. 네, 저녁, 아프시다고. 저녁 시간 너무 또 잘해주시는데. 자, 그럼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살짝 보고 갈까요? 네,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죠. 뭐 시장이 더 뭐 저점을 깰 것이다라는 부담감이 되게 많이 이제 시장에서 회자가 됐던 네. 분위기에서 뭐 센티를 완전히 바꾸는 분위기에 나왔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다우도 1.76%, S&P 500은 2.47%, 나스닥은 3.33%나 급등했습니다. 이 시장 분위기를 보면 양질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시장도 오로 갈수록 상승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고 종목 수도 80에서 90% 정도 올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정 종목에 좀 이렇게 굉장히 기대어서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는 8주 만에 상승 반전했고요. 그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저점에서 6.45%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은 지난 25일까지 한 주 동안 거의 210억 달러 정도 글로벌 주식 펀드로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분석을 냈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0주 만에 최대 규모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저점 매수 관련된 수급이 유입된다 볼 수 있겠는데 또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내부자, 그러니까 기업 내부자의 상장사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식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5월에 1,100명 이상의 기업 내부자가 자기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네. 금액 기준을 보면은 매수와 매도 비율이 4월 달에는 0.43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매도가 훨씬 높았는데 이번 달에 들면서 1.04로 크게 올라와서요. 팬데믹 저점이었던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매수가 매도를 초과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빠졌던 것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좀 매파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IB인데요. 보고서를 통해서도 9월 이후에는 어쩌면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보고서를 또 낸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페드의 어떤 포지션이 조금 달라지는 것에 대한 언급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4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뭐 대체로 부합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이나 미국 중앙은행 매파 성향 정점론에 힘을 실어줬고요. 전년 대비 6.3%, 전월 대비 0.2% 올라서 3월에 6.6%, 0.9% 상승보다 네. 훨씬 더 둔화가 됐습니다. 차트를 하나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이 꺾이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 3월 정점론에 대해서 다소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보여주시면 완전히 이제 꺾이는 것이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워낙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꼭지에서 좀 꺾이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어제 힘을 실어준 모습인데 PC나 코어 PC 정도 그리고 코어 PC 같은 경우도 에너지나 그다음에 식료품을 제외한 부분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데요. CPI나 PC가 뭐가 다르냐 물어보신 분도 좀 있어서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네. CPI는 소비자 기준에서 보는 물가 지표고요. PC는 이제 기업의 어떤 기준에서 보는 물가 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CPI가 먼저 발표가 되고 뒤에 이제 PC가 먼저 뒤로 따라오는데 아무튼 휘발유 등의 유가가 3월보다 좀 낮아진 게 영향이 있었다고 물가 하는데 관련된 지수인데 종목들이 구성 종목들도 좀 다르고 그렇죠.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좀 다르다고 네, 알고 네,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3월 들어서는 조금 높았던 유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사실 또 유가가 지금 한 115달러 정도로 WTI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사실 지난번에는 100달러도 깨졌던 유가가 다시 이제 115달러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이 이후에 한두 달 뒤에 어떻게 또 반영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는 음식료를 제외한 뭐 근원 PC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어서 2020년도 초 이후에 처음 2달 연속 둔화가 됐기 때문에 3월 정점론에 힘을 좀 실어주면서 주가가 좀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가가 정작 밝힌 것은 물가보다는 개인 소비 지출
더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았던 상태에서 네.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 많았는데요. 지금 1월 수치는 1.1% 증가해서 1.4% 증가로 수정 상향이 됐고요. 소비가 이제 4월에 0.9%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개인 소득은 0.4% 올랐기 때문에 소득보다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한 것이죠. 예.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소비도 많이 됐지만 리볼빙도 많이 늘었다. 이 부분도 다소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변수로 저희가 카드 볼 수 있는. 리볼빙이요? 그렇죠. 아. 많이 썼는데 리볼빙이 많이 늘었다는 것도 조금 경계는 할 필요가 연체라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려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지표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 메이시스나 그다음에 달러트리, 달러 제네럴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면서 네. 명품도 좋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소비도 상당히 좋다. 양쪽 다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네. 다만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소득이 별로 안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소득 대비 소비가 더 많이 늘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축률이 아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근원물가 PC 관련된 그 자료이고요. 네. 그 다음 자료 한번 넣어주시면 이게 저축률입니다. 지금 저축률이 4.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저렇게 치솟았던 때는 아마 지원금 때문에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풍부했었죠. 근데 지금 평균 저축률보다도 다소 좀 저축률이 4.4%로 더 많이 저축률이 조금 떨어져 있고요. 2008년 9월 이후 최저까지 지금 저축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태도 지수가 다소 좀 하락했다는 부분도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호재에 가려서 그렇지 소비자 태도 지수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태도가 다소 좀 부정적으로 약간 변하고 그러네요.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2분기에 약간 불안 요소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결국은 그 실업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지표가 좋았을 때 우리가 뭐 실업 비율이 이제 뭐 3.6%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점,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졌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해서 ECI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패드가 중요시하고 특히 파월 의장이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최근에 대형 기업들이 그 고용 관련해서 이제 해고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예. 인플레 관련된 지표가 반영이 되니까 EPS가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시장의 그 매출을 보면 기업들의 매출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익단이 깨지는 게 결국은 우리도 그렇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비용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이런 미국 장에 대한 부분 대기업들도 이제 고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쪽은 또 워낙 고용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업률이 3.5가 이제 역사적 최저점인데 3.6 정도 나왔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에 4%대 정도 돼도 완전 고용으로 했으니까 네네네. 다소 조금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레이오프 관련된 고용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좋은 게 있죠. 이 고용이 조금 이제 더뎌지고 약간 해고가 많아지면 내가 기존에는 이 실업자들이 이제 뭐 내 연봉을 올려서 많이 옮기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젠 좀 주춤해지는 거예요. 내가 네. 연봉을 올려서 옮길 수 있을까? 조금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임금 결국은 인상률이 좀 떨어질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래서 임금 네. 인상률도 떨어진다면 인플레 관련된 지표에서는 또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도 예. 있다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세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변수일 것 같은데요. 또한 이제 미국의 4월 상품 수지 적자도 전월보다 15.9% 감소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분위기로 갔습니다. 결국 이제 수출이 전월보다 52억 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148억 달러 감소했기 때문인데 지금 차트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대부분 1분기에는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제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1.5% 기록했는데 지금 상품 수지 적자가 다소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약간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적자 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되는 구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훨씬 좋은 지표가 나올 거라고 이 지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지표들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금리도 하향 안정세인데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전날 2.756%에서 이날 2.748로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105까지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가 101.66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 강세가 다소 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면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다소 우리나라를 적어도 파는 것이 조금은 더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쩌면 매수에 대한 전환 신호도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빅스 같은 경우도
15.72까지 빠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가 변동성이 되게 크고 우리가 뭐 에너지주라든지 뭐 애플 관련 주가 뭐 7%막 이렇게 빠질 때도 빅스가 그때 빠졌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빅스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됐을 때 그 이슈를 한번 제가 설명드린 게 이 타이거 글로벌 같은 글로벌 헤지 펀드도 그 당시에 손절매를 했다고 들리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빅스라는 것은 이 옵션으로 해지를 해야 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옵션으로 해지를 하는 게 이제 빅스에 대한 변동성을 영향을 주는 건데 이 그때 당시 해지 펀드라든지 일부 펀드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캡슐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항복하고 투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포트 내에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줄다 보니까 옵션 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부분 때문에 빅스가 오히려 주가 빠졌는데 빅스까지 빠지는 모습이 지난 한 번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에 대한 신호가 그때 좀 나왔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진바닥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네.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그런 빅스의 변동성이 좀 차이가 있다든지 일부 달러 인덱스가 또 넘어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 빅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은 변동성 혹은 뭐 공포지수 이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는 이른바 빅스 지수는 많이 이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치솟는 경우가 되게 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네. 지난번에 있었던 그 빅스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졌던 그때는 그런 헤지 펀드들이 갑자기 이제 옵션 거래를 막 이렇게 막 옵션을 막 청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현물을 많이 팔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해지 수요는 이제 옵션으로 해지를 거는 게 이제 빅스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식을 비워버렸기 때문에 옵션 해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빅스 변동성이 확 줄면서 떨어지는 그런. 그건 그 옵션은 저건가요? 빅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아니죠. 그 옵션을 하기 때문에 빅스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 포지션 안 가져가니까 네. 빅스 지수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 옵션 포지션이 높을 때는 오히려 네네네. 변동성이 더 커질 그렇죠. 수도 커질 수 있는데 있는 그러겠네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현상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에너지주도 뭐 7% 급락하고 애플도 네. 뭐 7%막 이렇게 급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단기적인 그때 바닥은 있었다. 그래서 그 뒤로 보면 사실은 미국 정도 그렇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가 네네. 사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좀 중요하다 봅니다. 그게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기업들의 이제 부도 이슈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4일 날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국채와의 금리 차이죠. 하이힐드 채권과의 금리 차이인데 이게 494bp 그러니까 4.94%까지 치솟았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한 5% 이상 올라가면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10% 가까이도 뭐 차이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갔을 때 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거의 이제 5% 가까이 치솟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4.3% 그러니까 430bp까지 좀 다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저게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 노란색이 이제 결국은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다소 치솟았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저 부분 때문에 아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만약에 500bp 이상, 그러니까 5% 차이 이상 갭이 나면 시장은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긴장을 하게 돼요. 네.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폭락이 있거나 약간의 긴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표가 또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꼭 네. 지켜보셔야 될 그 부분이 하이힐드 있습니다. 채권이 이제 굉장히 그 이자율이 좀 높은 데죠. 약간 좀 부실한 기업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네. 예, 신용도 네. 기준으로 A급이 아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국채와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좀 약간 불안한 분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자금 조달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예. 그쪽에 대한 부도 위험이 커지는 거고요. 네. 근데 뭐 포드 같은 회사도 사실은 하이힐드 채권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습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부실한 기업만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리 타격을 줄 수 있는 채권들이 네. 공급에 대한 수요에 대한 수급이 문제가 되면 사실은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 이야기가 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 쪽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국내 시장 또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걱정과 기대와 우려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지금은 같은데. 기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주말 사이에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시초가의 갭 상승이 분명히 나오겠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도 뭐 1,256원으로 마감해서 다소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특징적으로 보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육성증 때문에 갑자기 뭐 태양광이 또 치솟았고요. 네. 이게 뭐 그리드 페리티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석탄 관련된 기준의 어떤 그런
하기 위한 비용과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이제 굉장히 빨라지게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네. 부분들이 빨라진다. 이 부분들이 있어서 태양광 쪽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뭐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도 지속됐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부분은 셀보다는 장비 쪽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PNT 같은 종목들도 장비 쪽에서 본격적인 수주가 들어온다는 이슈 때문에 그랬고요. 게임이나 엔터 이런 쪽이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나타났죠. 지난주에. 예, 그렇습니다. 네. 신고가 근접했던 종목을 보면은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이런 그 방산주라든지 신한주주와 같은 금융주, 그다음에 KT 같은 통신주,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뭐 그 태양광 관련주, 그다음에 PNT 같은 2차 전지 장비주, TSE 같은 뭐 OLED 관련된 그 후발 그 장비 검사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네.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의 어떤 주도 섹터들이 눈에 좀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중국의 부양 추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뭐 6월 1일부터는 상하이가 일단 열린다고 보고 있고요. 봉쇄 완화 국면에서 상당히 좋고 3, 4월 달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이제 월간 평균 한 5조 원 정도 매도가 됐다고 알려집니다. 근데 5월 달에는 지난주까지는 매도가 대폭 감소하면서 약 1조 3조 원 정도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1조 3천억. 네, 그러니까 1조 3천억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5에서 101대로 일단 내려오니까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도 약간 변하는 것 같고요. 7월에 ECB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또 다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 글로벌 증시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됐다 제가 말씀드렸죠. 210억 달러 순유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외국인 수급에 약간은 앞으로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부양 이슈 이런 것들이 있지만 미중 간의 일부 관세 철폐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7월 중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국내 법인세가 25%에서 2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한 이슈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진행이 된다면 한국에 내에서 기업들의 EPS가 7% 정도 상향 조정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EPS가 이렇게 조정되면 상당히 주가에 대한 상방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된 뭐 부진 이슈 이런 부분들을 뭐 서버 디램 오더컷이라든지 낸드 점유율 하락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 투자 감소가 이미 좀 알려진 내용이었고요. 실제 지금 틱톡 같은 경우는 트래픽 증가 때문에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데이터 센서를 짓고 있으면서 서버 쪽에서 커버를 충분히 해주고 있어서 너무 걱정스러울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실적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IT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낸드 점유 하락이 좀 나타났죠. 매출은 10% 정도 그리고 MS나 아마 1.5% 정도 빠졌다. 이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더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일부 하우스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는 10만 원대 초중반, 삼성전자는 6만 원대 초중반 정도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요. 10만 원대 초중반이면 뭐 10만 2, 3천 원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10만 원대 초반부터 한 10만 5천 원 정도 수준 그 정도. 정도 수준이면 그럼 PBR 한 배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PBR 1.2배 정도면 저점이었다. 그래서 네. 6만 원대 초중반 정도면 살 수 있다.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큰 대형주가 갈 수 있는 장이냐 이건 조금 이야기가 다르고 또한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하향 사이클이 될 때도 캐펙스는 증가했다는 이슈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반도체 섹터는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오더컷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2분기가 기존에 7,600만 대 정도 수준에서 6,800만 대 정도까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7천만 대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연간으로는 2억 7천만 대 정도 원래 3억 대에서 3억 1천만 대 정도까지 이야기가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1천만 대 정도 더 늘어나는 수준으로 아주 이제 좀 보수적으로 아마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IT 기기에 대한 오더컷에 대한 부분 때문에 2분기 숫자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부품주들이 그렇게 이야기되면 다만 이제 그 중에서 폴더블은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올해 1,300만 대 정도 컨센에서 1,800만 대까지 컨센이 올라오고 있고 내년에 3,600만 대까지 보니까 IT 기기 부품 중에서는 그래도 폴더블 쪽을 보자 이렇게 네. IT 쪽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앞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
부분들이 이제 일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표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31일 발표 예정인 중국 통계청 5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31일 발표 예정인데 제조업은 48.9, 그다음에 비제조업 PMI는 46.2,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4월 제조업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보는 것 같고 5월 마켓 제조업 PMI도 49.6, 그 4월이 4.6이었기 때문에 큰 폭의 반등도 기대하고요. 네. 1월 발표 예정인 한국의 5월 수출도 4월에 12.9% 대비 19.2%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될 거로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한국의 수출 오조나 그다음 미국 경기의 반등, 그다음 무역 적자 축소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워낙 강세 쪽으로 조금 더 환율이 이루어지면서 네. 외국인 수급도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번 주 어느 정도 조금 더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 보는데 이번 주에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서는 한 2,700 정도 가면 조금 1차적으로는 저항이 좀 있을 수 있고 올라가면서 약간 팔자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고 네. 2분기부터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은 종목들이 EPS 하향 조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연초에 아마 가이던스를 줬던 EPS 하향 조정이 제대로 안 됐던 게요. 아마 전쟁 사태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인플레 관련된 비용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면서 2분기에 아마 하향 조정이 다소 조금 이제 시작됐다는 점은 조금 경계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2,550에서 2,700 정도의 박스권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증권가에서도 이제 이번 주는 뭐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보통 이제 어떤 얘기들 많이 좀 직원들끼리는 좀 얘기하십니까? 실제 이제 문제는 이제 박스권 매매에 대한 이견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극단적인 시장은 좀 지났기 때문에 다소 안 들어했고. 박스권을 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체로 동의들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벌써 이제 2,600 뭐 초중반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2,650을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트라이를 했지만 사실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계속 이제 개인들도 그렇고 조금 팔고 싶은 욕구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 하향에 대한 이슈가 일단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지금 일부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너무 이제 9월 달에 뭐 25bp 정도 아니면 아예 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이런 기대치가 네. 좀 빠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표들이 보면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미국도 저축률이 확 떨어지고 네.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유가도 사실은 좀 갑자기 115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유가도 다소 또 변동성이 좀 아직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표가 만약에 우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면은 과연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좋게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직은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직전 저점을 깬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당분간은 박스권이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컨설팅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어쨌든 지난주에 저 지수가 한 6%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 반등을 했으니까 빠질 때 우리가 좀 덜 빠진 면은 있어도 한국 시장도 미국 그 지금까지 쭉 박 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여건, 특히 달러 인덱스가 네. 더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또 미국에서도 매파적인 분위기가 조금 완화될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5월 말을 조금 저점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러니까 함께 사실은 뭐 블러드 총재가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75bp 올려야 된다. 연말까지 3.5%까지 올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블러드 총재도 사실은 이번에 이야기를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3.5%까지 연말까지 올리는 거는 기본 전제지만 내년부터는 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게 트리가 된 것 같고 재밌는 것은 5월 달에도 금리 인상 때 만장일치로 금리가 0.5% 올랐거든요. 블러드 총재가 75bp를 계속 부리짖었는데 실제는 표를 뭐 50bp의 표를 던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6월과 7월에 50bp 인상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라고 또 거기에 대한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5bp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지 않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준 총재도 결국은 25bp 정도 내지는 9월달 이후부터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앞선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럴 땐 또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죠. 그렇게 안 가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 네. 실제 지표가 정말 그렇게 나올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8월달에 잭슨홀에서 저는 잭슨홀에서 변곡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 예, 그게 이제 잭슨홀 피벗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준이 어떤
완전히 네. 자세를 바꿔버리는 어떤 그런 것이 8월 잭슨홀에서 정말 있을까? 그래요. 이 네. 부분이 진바닥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언제 도대체 숨쉬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니, 우리 박 분명히 수영을 하셨을 거야. 부장님 폐활량이 별도의 호흡 기관이 또 있습니다. 네, 여러분, 피부로 숨 쉰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피부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대단하십니다. 아침부터 고생해주신 박근영 부장님 내일 아침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오면 시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님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봅니다.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